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각성한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막혀버린 거죠. 사실상 여론에 굴복한 겁니다. 굴복한 것 자체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론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지 포퓰리즘,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이런 행태에 중대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큰 선거 공약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자축할 일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사설이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제목이 분별력이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 국민들의 승리란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은 한국이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항상 공산화의 악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줄곧 주장해 오던 정책입니다.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달 말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지 약 3주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등 달라진 여론에 따른 선거 전략상 후퇴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전격 철회로 매듭지어졌지만 국정이 선거에 휘말릴 경우 어떤 소동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요구를 뒷받침하려 온갖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지원금 재원으로 삼자는 사상 초유의 납부유예 꼼수까지 동원했다.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반대하자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현실을 호도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도 현금 살포 대열에 가담했다. 울산, 인천, 광주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춘천시가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며 290억 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현금 뿌리기 바람이 시군 단위까지 확산되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운운하며 세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지만이라는 표현은 바로 거짓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실제로 정부 살림은 올해도 90조 원 적자다. 오죽하면 총리까지 대책 없는 이야기라며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겠나? 재난지원금 철회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뿐이다. 분별력 있는 국민이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세계 1위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권의 폭주에 계속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 철회시켰다는 이 공식은 비단 복지 포퓰리즘만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원리가 다른 데 적용되면은 대한민국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문재인의 종전선언 회책을 철회시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음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그 뒤에 여러 가지 붙을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2022년 3월 9일 선거는 국민들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주권자다. 하면서 분노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 표 차이로 문재명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헌법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에서 탈선을 했습니다. 탈선한 상태에서 계속 달려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탈선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궤도로 복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탈선한 상태에서 저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론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7대 강국이에요. 7대 강국이 되려면 첫째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도 꽤 되어야죠. 그런 나라를 한번 꼽아볼까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보다 인구 많죠. 그럼 민주주의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세계에서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약 3억.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아주 머리 좋고 강건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운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에서 1등. 가장 많이 배웠다는 거죠.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주간 단위로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동에 속아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른 중에 한때 30%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 선동꾼들이 머리 좋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불만, 열등감 이런 걸 막 자극하는 거거든요. 양극화 선동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거 기간 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감동적인 장면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역사, 더 좋은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좌파 선동 세력의 복지 포퓰리즘을 철회시켰으니까 이제는 좌파 선동 세력의 가짜 평화, 가짜 민주, 가짜 민족주의까지 굴복시켜야 합니다. 해체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